안녕하세요.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2025년 보험업계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실적은 완만한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모두 전년 말 대비 CSM이 3에서 4% 성장했는데요. 생보업계의 경우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절판 마케팅으로 신계약이 증가한 영향이 컸고, 손보업계는 장기 임보험 위주로 꾸준히 신계약이 증가했습니다. 손익의 경우 생보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소폭 감소했고, 손보업계는 증액 추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생보업계의 경우 저축성 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투자 손익 의존도가 높은데요.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투자 손익이 변동하는 폭이 크고 이것이 전체 이익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 손익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생보업계 대비 높은 편입니다. CSM 성장이 보험이익 증가의 기반이 되고 이것이 순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킥스 비율은 제도 강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용 할인율이 낮아졌고, 그 결과 최선 추정 부채가 증가하고 가용자본이 감소해서 킥스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생보업계의 경우 업체별로 킥스 비율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고, 경과조치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자본관리 부담이 큽니다. 2025년 보험업권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입니다. 먼저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환경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계약 영업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고 보유 계약의 유지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장금리에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머물 거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 강화 추세는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계리적 가정, 할인율 등 보험부채 산출 기준과 킥스 요구자본 산출 기준이 계속 정교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킥스 비율 방어를 위한 전략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실적입니다. 생보업계는 기저효과로 보험료 수입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상반기 생보업계의 신계약 물량이 크게 증가했었는데요. 단기납 종신 절판 효과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영업 강화로 보장성 물량이 증가했고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일시납 저축성 보험 취급도 늘었습니다. 24년 신계약이 경상적인 수준을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25년에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신계약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유계약의 관리 부담이 커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손보업계는 저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지금 손해율이 많이 상승한 상태여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무보험 특성상 탄력적인 요율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기보험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업계 내 경쟁 강도를 고려했을 때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겠습니다. 손익과 재무 건전성입니다. 생손보 모두 손익보다는 자본관리 측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익 측면을 먼저 보면 투자 손익의 변동성은 지속되겠지만 보험이익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익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형대 및 CSM 규모가 크고 투자 손익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생보업계보다 높은 편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험자산 투자 쪽에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노출도에 따라 업체별 손익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저하 압력이 큽니다. 보험사 운용자산 중 채권을 제외한 익스포저는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부동산 펀드인데요. 국내의 부동산 경기가 냉각 상태가 지속되면서 점진적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본 적정성은 관리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도 강화 영향이 큽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보험업계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신제도 도입 이후에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지표가 더욱 양극화되고 있어서 등급의 방향성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된 회사의 경우 지표의 안정적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손익 또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하되거나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는 개선 방안과 실행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기업평가는 하나생명과 DB손보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양사 모두 영업력이 우수해서 CSM을 확보하는 능력이 인정되고요. 이것이 이익 창출력 제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부채와 킥스 관련 제도 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이익 변동성이 높고 재무 부담이 큰데요. 킥스 비율이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100% 내외이거나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 150%가 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보험업계 화두는 단연 제도 강화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보험부채 산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교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23년에 실손보험 관련 계리적 과정을 적용하면서 보험사 재무제표가 흔들린 적이 있고 24년 말 그리고 25년 상반기에도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고된 일정에 따르면 24년 4분기에 무저해지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고 25년 1분기부터는 연령군별로 손해율을 차등 설정해야 합니다. 할인율 산출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이 15bp에서 25bp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25bp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종 관찰 만기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됩니다. 최종 관찰 만기 확대는 25년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년 할인율 하락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도 변화가 반영되는 시점마다 보험사 재무구조가 일회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 추정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CSM은 감소하고 가용자본 역시 감소해서 킥스 비율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손익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익계약이 손실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손실 규모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기준 변경으로 인한 손실 전환 계약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보유 CSM이 감소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CSM 상각이익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킥스 비율 관리 목표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대형사는 170에서 200% 수준, 중소형사는 150% 이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레벨을 하회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강화 영향을 모니터링 할 거고요. 특히 CSM 확보 능력이나 이익 창출력이 미흡한 중소형사의 관리 전략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픽스 비율을 가장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자본성 증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험업계 자본성 증권 발행량은 킥스 제도 도입 직전 크게 증가했다가 23년 이후에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24년 하반기 들어 발행량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중소형사들 위주로 발행이 이루어졌고 대형사들의 경우 차원 목적을 제외하면 발행량이 적었었는데 금리 하락, 제도 강화로 킥스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형사들도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24년 4분기, 25년 1분기에 걸쳐 추가적인 제도 강화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성 증권 발행 니즈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서 제시한 관리 기준에 따라 대형사 170에서 200%, 중소형사 150% 수준에 미달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발행이 지속되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회사가 자본성 증권을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보험사의 발행 여력은 크게 두 가지 한도 규제에 따라서 제한되고 있는데, 하나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 영상 차입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킥스 제도상 보완자본 인정 한도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한도 소진율을 추정한 아래 차트를 보시면 푸보현대생명, IBK 연금보험, MG손보의 경우 잔여 한도가 매우 적고 이외 노란색으로 표시된 회사들도 소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들 회사는 자본관리 수단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도 강화의 영향이 커서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방어 불가능한 경우 유상증자나 요구자본 감축 같은 다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시장금리 등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24년 하반기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트럼프 당선과 함께 향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등락이 보험사 실적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익 측면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금리가 하락할 경우 FVPL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이 증가하고 채권 매각액 신용도 용이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부자산 이자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보험 상품 수익성도 저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의 영향은 개별 업체의 재무 구조에 따라 영향이 상이합니다.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자산의 금리 민감도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 불리한데요. 일부 회사는 반대로 자산의 금리 민감도가 더 높아서 금리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업계 전반적인 ALM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따라서 금리 등락에 따른 자본 변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건전성 이슈입니다. 사실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타 업권보다는 자산 건전성 이슈가 덜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점진적으로 지표가 저하되고 있어서 관찰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손보업계 모두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이나 유가증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외 대체 투자의 경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서 평가 손실 또는 처분 소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PF의 경우 타 업권 대비 리스크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일부 회사에서 부실 여신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운용자산 내 PF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손익이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